안녕하십니까, 황준호입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머지 정리는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에서부터 해서 공부를 쭉 해오는 과정에서 충분히 나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딱 특정 지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말 그대로 나머지가 정리된 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항식과 다항식을 나누기 했을 때 생기는 나머지에 대해서 정리된 그런 단원이라는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나머지 정리. 자, x의 다항식 fx를 x의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f알파이다. 자, 무슨 말이냐 하고 봤더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나누기 되는 식의 다항식의 표현식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x를 무엇으로 나누었더니 x-알파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가 될 것이고 나머지가 r 이렇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항등식에서 이 식과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x에다 알파를 한번 집어넣을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식은 f알파는 얘가 없어지고 r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f알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나누는 식의 정리된 식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쉽게 조금 특징 지을 수 있는, 특정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부분들이 숙지가 돼야지 제가 문제 풀어주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 말은 이해를 하시겠죠? 자, 1차식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무엇이다? f알파이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x의 다항식 fx를 x의 1차식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얘다. 왜요? 결국은 식을 똑같이 쓸 수 있고 우리가 결국은 이거 0을 만드는 애, 걔가 바로 알파였죠? 이거 0을 만드는 애, 걔가 바로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여기가 f의 알파니까 얘는 f의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부분은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다항식의 표현만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신다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요 실제로 어떻게 문제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복잡해요, 그죠? 3차식. 근데 다음 각 식으로 나머지는 거예요. 이 식으로 식을 쓴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fx는 x-1로 나누었더니 몫이 뭔지는 모르겠고 나머지 이렇게 남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죠. 그럼 x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은 1을 집어넣으면 얘가 없어지고 f1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f1은 여기에다 2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f1, 즉 요거 0 만드는 값을 여기로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얘는 f-1. 우리 아까 1차항에 개수에 1이 아닌 다른 숫자가 왔을 때는 마찬가지로 그랬죠? 0 만드는 얘는 얼마? f의 얼마? 2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요 값들을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함수값으로.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 나머지를 구할 수 있구나.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을 잘 쫓아오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x의 다항식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고, 자, 나누어 떨어지고라는 표현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다뤄봤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x-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45가 된답니다. 자, 이럴 때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걸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 x-3으로 나누면 45가 남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a, b가 다항식 여기 있는 미정계수인데 식을 우리가 두 개를 만들 수 있으면 a, b를 구할 수 있는 게 맞나요? 맞겠죠?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얘는 f-2, 즉 이 식에다가 이걸 0 만드는 애를 집어넣었더니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나머지가 제로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45라고 그랬으니까 F3은 45 이런 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두 식을 연립하면 a, b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는영이라는 식 하나와 x 자리에다가 3을 넣었을 때 45가 된다라는 식 두 개를 연립하면 a, b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제 a, b를 구했어요. 1번에서. 1번에서 a, b를 구했으니까 이걸로 나는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f에 뭘 구해주면 되나요? 우리가 1, 얘를 구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간단한 거기 때문에 굳이 뭐 계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한 유형 문제죠? 자, x 3승 플러스 ax 되고 플러스 bx 플러스 2가 2차식 이걸로 나누면 떨어진대요. 그리고 상수이비. 조건이 하나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문자는 두 개를 구해야 된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식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확인을 하고 만일 우리가 그 식에서 조건을 찾을 수 없다면 식을 변형해서 가야 되는데 다행히 여러분 요얘를 한번 잘 보세요. 얘는요 인수분해가 돼요. 이게 x-2, x-1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각각 0 만드는 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식을 두 개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요거는 조금 앞에 문제와 유형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뭐 비슷한 유형이지만 풀이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 3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는 그죠? 얘를 뭘로 나눴다고 했죠? 이걸로 나눴다고 했는데 저희가 인수분해를 해놨으니까 인수분해 한식을 한번 써볼게요. x-1에 qx가 될 것이고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없는 것이죠? 아,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 식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요거 0 만드는 애, 요거 0 만드는 애를 집어넣는다라면 즉 x에다 2를 집어넣는다라면은 이 값은 0이다라는 식을 한 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2의 3승이니까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2는 0 이런 식을 한 개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x에다가 1을 집어넣겠죠?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2는 0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얘를 연립하면 a, b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b를 구했고요. 이 식에서 a, b를 구했고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얘는 무엇만 해주면 된다? f에다가 마이너스 1만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건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뭐죠? 나머지 정리를 풀 때, 나머지 정리의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금방 말했던 나머지 정리.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할 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값을 원래 본래식 fx에다 집어넣는다라면은 그 나머지가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게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1차식으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구할 때는 뭐 조립대법을 쓴다든가 나머지 정리를 쓴다라든가.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딱 특정 짓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문제 속에서 적용을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굳이 크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fx를 이거로 나눈 나머지는 2고 x-1로 나눈 나머지는 3이고 이때 이거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는요 다항식의 연산에서 우리가 다항식의 표현 방법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식을 딱 써놓고 보면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딱 눈에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fx를 뭘로 나누었더니 얘로 나누었더니 이거요. 얘로 나누었더니 3이래요. 그럼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 다 쓸 수도 있지만 qx 플러스 얼마? 2. 근데 이 식을 이렇게만 정리할 수도 있죠? f1이 얼마다? 2. 그래서 이렇게 써놓는 게 유리한지 이렇게 써놓는 게 유리한지는 문제 속에서 문제마다 조금씩 틀려요. 근데 물론 이렇게 써서 갈 수 있다면 여기 더 유리하겠죠, 그죠? 여기 더 간단하겠죠? 하지만 조금 뭐 목의 관계까지 나오고 한다면 목소리 관계까지 나오거나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면은 식 전체를 써놓고 하는 게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 문제는 무조건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조금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또 뭘 얻을 수 있죠? F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얼마였어요? 3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얘들 둘을 알고 fx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fx를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무엇을 구하라고 했죠?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몇 차로 나눴나요 지금?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 1차의 형태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를 구해야 되는데 문자가 두 개. 그러면은 식을 두 개를 만들 수 있으면 a, b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의 조건에서 식을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준 것 같아요. 그럼 얘가 실제로 이걸 적용할 수 있는지만 보면 되는데 그냥 봐도 우리 얘가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x-2, x-1, qx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면 되죠? x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그 다음에 x에다가 2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은 a, b에 대한 식 두 개를 가지고 연립해서 a, b를 구하고 그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겠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f1 값이 얼마입니까?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1 되는 것만 f1는 여기에다 1을 집어넣으니까 여기 다 없어지고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f1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2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얘는 f2 없어지고 2a 플러스 얼마? b가 되는데 f2 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얘들 둘을 뭘 해주면 된다? 연립을 하면 여러분은 a, b를 구할 수 있고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다항식 이걸로 나누면 2가 남고 몫을 이렇게 말했네요. 문제가 조금 복잡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fx를 x-1로 나누니까 2가 남는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f 얼마? 1은 2라고 쓸게요. 그죠? 그 다음에 이때의 몫을, 이때의 몫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식 전체를 한번 써줄 필요가 있겠구나. x-1, 그죠? 이걸로 나눴더니 몫이 qx인데 이 qx고 나머지가 2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몫을 x-2로 나누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얘만 따릅니다. 얘만 x-2로 나누었더니 새로운 목 p라고 하고요. p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헷갈리니까 제가 식 하나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x-1하고 x-2로 나눴더니 몫이 qx가 되고 플러스 3 요걸 qx는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qx 자리에 요걸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2 이렇게 쓰는 식이에요. 맞죠?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x-1, x-2에 px 3x-3의 플러스 2니까 3x-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fx는 이런 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f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2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여기 2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2 집어넣으면 f2 값은 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f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자, 얘를 다시 식을 써서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주어진 문제 속에서 보니까 얘가 바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죠? 그죠? 그럼 얘 바로 나와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바로 나오네. 얼마? 3x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더라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은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당연하겠죠.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입이 없으니까 왜 말을 못해요?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f제로가 3일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fx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fx는 모르는 문자가 3개예요, 3개. 그럼 식을 3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친절하게 첫 번째 f제로는 3이라는 식을 하나 줬고요. 두 번째,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이렇게 나눠놓고 보니까 f1의 값과 f2의 값을 구할 수 있겠단 말이죠.
그래서 F2의 값도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세 번째 F1의 값도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들을 뭘 하면? 연립하면 B, C, D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저만 그런가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본다고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 꼭 다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고요. 다시 돌려보기를 계속 하셔도 괜찮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한번 딱 듣고 지나가고 왜 한번 들었는데도 모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번 문제는 나항식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몫은 gx, 나머지는 3, g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5, 그 다음에 fx를 문제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gx, 그 다음에 나머지는 3 이렇게 썼고요. 이 gx를 뭘로 나누었더니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5니까 여기는 제가 몫을 모르니까 px라고 할게요. 플러스 5. 그랬을 때 f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와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방금 전에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중괄호 해놓고 할까요? 자, px 플러스 5 플러스 3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px를 쓰고 곱해서 가니까 플러스 5x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물었어요.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뭐를 구하면 되나요? f1 여기 1 집어넣으면 각 구할 수 있겠죠?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서 요 식을요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까요? 앞에 거 곱하기만 해주면 마이너스 1 전개만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걸로 나눈 것을 이렇게 8이네요. 이걸로 나눈 것을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몫이네요. 문제가 복잡하지만 문제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식으로 전환을 시켜놨을 때 우리가 보기가 훨씬 더 수월하게 되고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했을 때 답을 찾아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fx를 이것으로 나눈 나머지는 자, 한번 볼까요? fx를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럼 몫이 qx가 있겠죠? 플러스 얼마? 2x 마이너스 1이고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자, 그럼 얼마? f3은 2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예? 요식을 이렇게 다시 한번 써줄 수도 있어요. 3을 q'x에 플러스 2 이렇게 써주. 그럼 fx는 두 가지 식으로 표현되는데 이걸 묶어서 생각하래요. 자, 다시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 이거 묶어서 생각하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3차기 때문에 나머지 거라고 그러는데 나머지가 몇 차예요? 2차가 돼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만일 우리가 식을 3개를 만들 수 있다라면은 뭘 하면 되죠? 식을 3개를 만들 수 있다라면 우리가 a, b, c를 바로 구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식을 3개를 만들 수가 없겠죠? 왜냐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f1의 값이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 값이죠? f3의 값이 끝나니까 그럼 한 개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변형하기도 애매하고 하기 때문에 이 식을 조금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x-1의 제곱 x-3 그 다음에 qx 플러스 저희 q 따임 돼야 되겠네요. 왜냐면은 다 있으니까 근데 얘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했던 것처럼 a, b, c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냥 왜? 수치 대입법으로 왜? 식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변형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없는 조건을 내가 한 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주는데 이번에는 우리 앞에서는 뭐 문자 두 개 나오니까 B는 뭐 A 플러스 뭐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가는 문제가 아니고 왜냐면 문자가 세 개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가서 좀 복잡해요. 그렇게 가지 말고 이 문제에서는 제가 나누는 식을 한번 변형해 볼게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A는 우리 만약 B 곱하기 Q 플러스 뭐 R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 얘를 어떻게 정리했죠? B로 나누니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걸 제가 만약 이렇게 쓴다면 그러면 Q로 나눴더니 몫이 B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나누는 수는 어떤 수를 기준 잡느냐에 따라서 그 수로 나누어지는 수가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x-1의 제곱으로 나누는 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면은 나머지를 목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목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x 이렇게 되고 뒤에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하죠? 내가 지금 2차로 나누는 식으로 만들었는데 나머지가 2차예요. 그럼 안 된다 그랬죠. 나눈 수보다 나머지는 항상 차수가 작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사실은 이걸로 한 번 더 나누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이걸로 한 번 더 나누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 식은 어떻게 정리되냐면 자 보세요. 이 fx의 나머지요. fx의 나머지거든요. 그럼 얘가 나중에 제가 다 정리를 했을 때 x-1의 제곱으로 정리를 했을 때 몫이 어쨌든 뭔가가 오고 나머지가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얘를 한 번 더 나눠서. 근데 이 fx라는 것은 이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나 그랬어요? 2x-1이라고 그랬죠. 그죠? 2x-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2x-1이 와요. 그럼 이제 여기 어떻게 정리되느냐인데 보세요. 요거를 내가 x-1의 제곱으로 묶어낼 거거든요. 그리고 2x-1이 생겨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요것만. 요식만 본다라면 최고창이 A이기 때문에 이 2차를 나눈다면 무조건 몫은 A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x-1로 나눌 것이고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머지는 뭐가 되더라? 2x-1이 된다. 이렇게 바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자 다시 봅니다. fx를 제가 지금 3차로 나눈 식을 2차로 나눈 식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 몫이 2차에서 2차로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얘는 나눠진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얼마가 나오게 돼 있다? fx는 이걸로 나누면 2x-1이 나올 수 있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x-1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몫이 얼마가 나오고 2x-1의 꼴이 될 건데 요 안에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뭐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요 나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2차식에서 한번 나눠질 건데 당연히 2차식으로 2차식을 직접 나눈다는 몫은 a가 되겠죠? a가. 그래서 a 곱하기 x-1 x-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몫이 a가 되고 나머지가 2x-1이 되는 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얘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가 되죠? x-3의 q2'x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요게 묶여나갔으니까 플러스 a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에 x-3으로 남은 나머지 그럼 얘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x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3을 집어넣게 되면 f3은 3 집어넣었죠? 여기 3 집어넣으면 이게 날아가요. 2의 제곱 4 곱하기 얘가 없어지고 4a 플러스 여기 3 집어넣으니까 6에 더해서 5 f3의 값은 1이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얘는 a는 얼마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1 선생님 그럼 이제 bc는 어떻게 그래요? 자, 이 식이 바로 이 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면 이 식을 x-1로 나눈 형태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x-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좀 같은 식이 되니까 a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정리를 하게 되면 bc가 구해지는 것이고 굳이 bc를 구하려고 하지 않고 이 식을 정리만 해도 남은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해하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A, B, C를 구해야 되는데 수치대입법으로 식을 3가지를 만들 수 있다라면은 3개를 만들 수 있다라면은 우리는 A, B, C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들어지지 않는 식이죠. 그죠? 3가지가 만들어지지 않는 식이기 때문에 뭘 한다? 변형을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앞에서는 뭐 B는 뭐 A 플러스 뭐다 뭐 이런 식으로 고쳐서 그걸 다시 대입해서 바꾸는 문제를 했었다면 지금은 어떤 문제죠? 나누는 수 자체를 변형시켜서 나누는 식 자체를 변형시켜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3차식으로 나누는 것을 제가 2차식을 나누는 식으로 변형을 했더니 뒤에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요 원래 3차식으로 나눴을 때 이 2차의 나머지가 다시 한번 나눠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로 얘를 나눈다라면 이 결국은 fx 뒤에 남는 나머지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얘로 얘를 나누면은 직접 나누기를 안 해도 우리는 나머지는 2x-1이라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x-1.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차수가 똑같을 때는 최고차의 개수가 몫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얘가 몫이고.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서 풀어서 우리가 a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좀 복잡했을 겁니다. 요거는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책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설명만 듣고 가기에는 너무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풀이가 되는 전반적인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수정리라는 파트인데 x의 다항식 fx에 대하여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식을 우리가 금방 앞에서 이렇게 썼잖아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fx라는 식이 얘가 fx라는 식을 하지 말고요. 바로 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있으면 얘는 x 마이너스 얼마?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4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겠죠. 인수분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잘 보세요.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 다항식을 내가 이것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얘가 되고 나머지가 제로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다항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나머지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인수정리되어 있다. 즉 인수분해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수분해가 되면 뭘 한다? 아하, 나머지가 없구나.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인수정리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파트 중에서 제가 한 개를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고차식의 인수분해. 그것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그 인수분해는 여기서 다룬다라고 제가 앞에서 남겨놓은 게 있죠. 그 부분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인수분해 된다는 것은 즉 그 다항식의 인수들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없다. 즉 나누어 떨어진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각 인수분해 하여라 하였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게 인수 정리가 된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1차식이 형태 x-알파 되고 여기 3차식이니까 뭐 제곱 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된다면은 얘로 뭐 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조립제법을 했을 때 나머지가 뭐가 나오는 수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나오는 수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겠죠. 왜? 나누어 떨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 과연 여기에 무엇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느냐 하는 걸 찾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죠? 최고차항의 개수분해, 개수의 약수분해, 상수항의 약수라고 해서 찾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최고차항의 x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최고차항의 최고차 개수의 약수분해 상수항의 약수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굳이 이걸 약수가 뭐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다 넣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 식에서 다 넣지 않아서 여러분이 그 수를 못 찾아가지고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다 넣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실제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2나 플러스 마이너스 3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중에서 나오게끔 문제가 나와요. 왜냐면 그 이상이 나온다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극히 드물다라는 것이고요. 굳이 이걸 이용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간단한 수를 집어넣어서 빨리 이걸 찾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숫자 넣는 거 찾다가 시험 시간 다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다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는 내가 2를 집어넣으면은 요 식이 0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이 다항식에다가 제가 x는 알파를 집어넣으면 이 식이 0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뭘 집어넣어서 0을 만드는 수가 있느냐 그걸 찾아야지만
그 수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한다는 거죠. 아, 여기는 1 집어넣으면은 0이 되더라. 그래서 조립제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4 해서 0.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할 때는 조립제법을 해서 0만 드는 데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1, 즉 x-1, 여기 0만 드는 데니까 다항식으로 따지면 x-1이 되겠죠. x-1이 이 다항식의 인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수정리의 개념이고, 인수정리의 개념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걸 조금만 정리를 하면은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떻게 x-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선생님이 항상 인수분해를 할 때는 2차 이상의 식이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그랬죠. 근데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봐도 얼마를 집어넣으면 0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 될 것 같죠? 자,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1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데 이 창이 없네요. 제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여기 얼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6, 6 해서 제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 되는 다항식을 인수로 갖기 때문에 어떻게? x 플러스 1 이렇게 쓰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인데 얘가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죠. 어떻게? 3, 2 마이너스 플러스 이 식이 완성된 식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요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0 되는 값을 찾는 거죠. 0 되는 값을 찾는 거. 자, 다음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데 왜 나와 있냐면은 최고창의 개수가 1이 아니죠. 최고창의 개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인수분해에 대해서 나오는 꼴이 형태가 조금은 틀릴 것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고 가는데,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얘를 찾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 그 다음에 약수, 그렇게 돼서 뭐 1분의 1이냐 2분의 1이냐 뭐 이런 값을 두고 찾는 것인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최고창의 개수가 이걸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분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2분의 1을 한번 넣어볼게요. 2분의 1을 넣는다면 0이 될 것인지. 자, 2분의 1을 넣으면 얼마 되죠? 4분의 1 되죠? 자, 2분의 1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4분의 3 되죠? 2분의 1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2분의 3인데, 한번 해볼게요. 자, f 2분의 1. 자, 4분의 얼마? 1.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2분의 3인데 4분의 6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얘가 얼마예요? 사실은 4분의 4. 그럼 계산되나요? 0 되네요. 그럼 2분의 1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2분의 1로 조립제법 한번 해보는 거예요. 2 마이너스 3 얼마? 3 마이너스 1. 자, 여기 2분의 1 그냥 내려오죠. 2 그 다음에 얼마?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 되죠. 그래서 0이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문제가 한 게 있어요. 우리가 최고창의 개수, 즉 조립제법을 할 때 1차식의 개수가 최고창이 아니라 1차식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얘는 실제로 뭐예요? 2x-1을 만족시키는 값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면 최고창이 2니까. 그죠? 이걸 만족시키는 2분의 1이니까 여기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실제로? 나누기 2를 하거나 아니면 곱하기 2분의 1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됩니까?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돼서 요 식을 정확하게 정리한다면 2x-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죠. 자, 요것만 명심하면 됩니다. 여기 2분의 1이 들어갔을 때 얘가 말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x-2분의 1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최고창의 개수가 뭐예요? 2잖아요, 2.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어떻게? x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 얘가 2x 제곱 마이너스 얼마? 2x 플러스 2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는 안 쓰죠, 그죠? 우리가 이미 최고창의 개수가 2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조립제법 할 수 있는 1차식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될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이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그 개수로 나누어 준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조립제법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은 고차식의 인수분해 뭘로 이용할 수 있다? 조립제법으로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보니까 뭐가 나와있죠? x의 두 다항식, 이것과 이것의 최소 공배수가, 자, 우리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배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자, 두 가지만 한번 써놓고 갈게요. a는, 우리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다 써놓고 갈까 한번. 어떤 다항식 a를 ag라고 표현하고, b를 bg라고 표현했을 때 ab는 서로서라고 했습니다. 스몰 ab는. 여기서 l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abg. 그 다음에 두 다항식 곱 ab는 뭐를 얘기한다 그랬죠? abg 제곱, 즉 lg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자, 요걸 알고 이 문제를 보신다면 쉽게 풀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것과 이것의 최소 공배수가 이거라고 그랬어요. 끝에 a 값과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하든 최대 공약수를 구하든 할 때 다항식이 2차 이상으로 나와 있다라면 뭘 해놓고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죠? 인수분해를 해놓고 구했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 고차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자? 조립제법을 쓰면 좋은데 조립제법 과연 뭘 집어넣었을 때 0을 만드느냐, 그 수를 빨리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 다항식이 2차식이 이게 인수분해가 빨리 돼요. x-3 x 플러스 2 이렇게. 그러면은 이 최소 공배수는 어떤 a라는 다항식에 있는 모든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그러면 안 봐도 우리는 얘를 조립제법 할 때 얘가 뭘 집어넣었을 때 0 된다는 걸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뭐죠? 3이거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바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6. 꼭 명심하세요. 이걸 여기 뭘 집어넣어서 0만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다항식의 인수를 무조건 갖게 돼 있어요. 최소 공배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다항식의 인수 중에 무엇을 집어넣으면 0 되는 값만 찾으면은 최소 공배수가 아무리 큰 식이든 뭐 두 다항식의 곱이 아무리 큰 식으로 표현됐든지 간에 우리는 조립제법을 빨리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을 집어넣을까요? 1, 3,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제로고요. 자, 이거 물론 2차식이니까 그냥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저기서 아니까 좀 아는 척을 할게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해서 제로 되고, 그렇다면은 이 최소 공배수 L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 것이죠? x 플러스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것이죠. 근데 얘가 뭐예요? 얘가 뭐죠? A라는 다항식이고, 그러면은 얘는 뭐에서 가져야 돼요? B라는 다항식에서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최대 공약수가 안 나와있잖아요. 그럼 최대 공약수는 뭐나 뭐 중에 되죠? 얘나 얘 중에 되어야 되겠죠? 그죠? x-3이나 x 플러스 2 중에 최대 공약수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구분을 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 x-3이 최대 공약수라면 g가 x-3이라면, 자, 첫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라면 얘랑 얘의 곱이기 때문에 x제곱 어떻게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데 b식의 1차기 계수가 틀리죠. 그죠? 그래서 얘는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g가 x 플러스 2일 때 얘는 한번 볼까요? 얘랑 얘랑 정리를 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똑같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최대 공약수도 x 플러스 2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크게 어려울 건 없군요. 크게 어려울 건 없고 그것만 확인하십시오. 뭐 최소 공배수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서 두 다항식의 부분 차수가 큰 고차식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걔를 인수분해하는 방식이 원래 두 다항식의 인수 중에 모든 식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인수 중에 0을 만드는 애를 집어넣으면 바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다음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과 이것의 최대 공약수가 2차식일 때 그랬어요. 이번에 사실 작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그럼 바로 인수분해를 하는데 그냥 봐도 얘는 1 집어넣으면 0 되겠어요. 그러면 조립제법으로 갈게요. 3차, 2차, 1차, 상수. 왜냐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나와있기 때문에 일단 인수분해를 해놓고 문제를 보는 게 편합니다. 1 집어넣으니까 1, 1, 5, 5, 6, 6,
제로. 그럼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x-1, 이 인수분해 되나요? 3, 2로? 아, 되네요.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식 하나와. 근데 두 다항식. 이것과 이거가 최대 공약수가 2차식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다항식이기 때문에 얘도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얘는 뭘 집어넣으면 0 될까요? 2를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2를 집어넣으면. 여기 일단 없어져야 되니까 2를 집어넣으면 안 되겠네. 1을 집어넣는다라고. A랑 이거랑 안 없어지죠.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네요. 그럼 A가 없어지겠죠. 아, 아니네요. 2를 집어넣었을 때도 가능한가요? 4하고 안 되네요. 2를 집어넣었을 때는 여기서 A 하나, 여기서 A 하나, 2 없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고요. 아, 1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1을 집어넣을게요. 저건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해서 빨리빨리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A, 마이너스 2A 하고 제가 1로 한번 해볼게요. 2조, 2조, A조, A조, 2A조, 2A조, 아하, 제로. 그럼 요식은 어떻게 쓸 수 있죠? 이 혹시 인수분해 될까요? A, 얘 안 되겠네요. 얘가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요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x-1,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랬더니 공통된 얘와 얘가 있어요. 근데 최대 공약수가 2차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또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x-1과 이렇게 갖거나 아니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x 플러스 2가 최대 공약수일 때. 두 번째 x-1과 x 플러스 3이 최대 공약수일 때. 그만 이게 최대 공약수 중에 나머지 하나라면은 얘도 이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도 이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 그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 0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한번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에다가 4, 2, 8, 마이너스 2a 플러스 2a 돼서 a 값을 구할 수가 없죠? 그죠? 이게 0 돼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8이 0 된다는 거. 그래서 아하 얘가 아니구나. 그럼 안 봐도 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요게 최대 공약수가 될 것이고 여기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네. 9, 28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3a 플러스 a는 제로. 그래서 a는 얼마? 4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최대 공약수 g가 되고 요게 뭐가 되는 것이죠? 저기 뭐가 되는 것이죠? 구하는 a 값이 되는 것이죠.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 조금 잘릴 수도 있을 건데 여러분들 요것만 이해를 하면 돼요. 아하, x-1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게 인수분해 안 돼 있으니까 다른 인수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찾겠다는 얘기예요. x-1 하나와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2이거나 아니면 x-1 하나와 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 두 개 중에서 분명히 뭐가 최대 공약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x 플러스 2를 만일 최대 공약수로 갖는다라면은 최대 공약수의 하나의 뭐 인수로 갖는다라면은 얘도 x 플러스 2를 가질 것이다.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2를 이 식에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는 a 값이 안 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보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더니 a 값을 구할 수 있고 그때 최대 공약수는 얘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 뒤에 혹시라도 조금 잘린 부분이 있다라면요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정리 단원을 마무리를 했고요. 조금 급하게 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책을 통해서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